섞여야 된 게 많은 부분들은 다시 재검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즙이 좀 고여 있어서 생리 중에 꼭 통증이 굉장히 심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특별히 병은 아니지만 불편하죠. 돌이 지나면서는 아기가 알아들을 수 있어요. 말은 못하지만 18개월, 19개월 정도 되는 아기들은 먹고 싶을 때마다 이러면서 표현을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건강관리 전문가 이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단유를 잘못되면 유관에 석회화됐다고 많이 나오거든요. 젖이라는 것은 애기한테 안 먹이고 안 짜내면 젖은 마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고여있는 부분이 생기게 되고, 고여있는 부분이 생기면 그 부분에 있는 수분은 증발해서 없어지지만 지방과 단백질은 돌처럼 굳는다고 해서 그것을 석회화됐다고 표현하거든요. 유방암 검진할 때 석회화된 게 많은 부분들은 다시 재검이 나와요. 6개월 재검 나오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게 특별히 그 병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초기암 검진할 때 초기 유방암을 잘 발견할 수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전량이 많거나 아니면은 유선염을 앓고 나서 스스로 젖을 끊으신 분 중에는 그러니까 유즙이 좀 고여 있어서 생리 중에 꼭 통증이 굉장히 심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거하고 1년, 2년, 3년이 지나도 유즙이 나오는 경우 있어요. 근데 그것이 특별히 병은 아니지만 불편하죠. 그런 이유 때문에 단유는 꼭 전문가와 같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젖을 끊는 방법 중에서 전문가와 같이 하더라도 초기와 돌 전과 돌 이후에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초기 한 3개월 전에 단유를 해야 된다 하는 경우 많아요. 왜냐하면 내 몸이 아프거나 또 뭐 직장을 나가야 된다거나 하는 경우 때문에 초기에 이제 단유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초기에는 젖분비 호르몬이 굉장히 아직도 많이 높아져 있고 유방의 기저부가 아직도 좋은 상태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유방의 순환을 좋게 해줘야 스스로 잘 끊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3개월 전에는 아기가 젖병을 잘 못 발 수 있기 때문에 젖병으로 빨리면서 내 스스로 불편할 때 유축을 하루에 뭐 2번 정도 할 때까지는 스스로 좀 줄이고 오시고, 2번 정도 할 때는 전문가랑 같이 하시는 게 좋겠고, 돌 전에는 가장 중요한 게 젖만 빨던 아기들은 젖병을 빨기 싫어해요. 그래서 젖병 빨리는 연습을 먼저 하셔야 되고, 또 초기에 혼합을 해서 얘는 분유는 잘 먹을 거야 하지만 분유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꼭 있거든요. 그래서 분유를 먼저 먹여봐서 분유 알러지가 없는지를 2가지를 확인하고 젖 끊기에 들어가면 될 것 같고, 돌 지나서는 이제 애기한테는 정말 가장 귀한 거잖아요. 가장 좋고 가장 맛있는 것을 한 번에 너 먹지 마 하고 친정집에 맡기거나 이러면은 아기는 정말 정신적인 쇼크가 오는 거예요. 돌이 지나면서는 아기가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기랑 약속을 하고 스스로 끊게 하는 곰돌이 단유법을 택하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곰돌이 단유법이라는 것은 아기하고 하루에 한 번 정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는 이제 컸으니까 언니가 돼야 되니까 쭈쭈는 아기들이나 먹는 거야 하고 애기한테 하루에 한 번씩 얘기를 해주면 걔가 못 알아들을 것 같아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걔는 엄마 젖에 집착을 해요. 알아들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집착을 하든 자주 달라고 해도 그때는 자주 빨리시면 돼요. 약속한 날 한 일주일을 남겨놓고 달력에다가 표시를 해요. 그래서 요 날까지만 먹는 거야 하고 가입표, 요 날까지야 하고 가입표를 하고, 마지막 날은 애기한테 오늘이 마지막이야 쭈쭈 빠이빠이 하고 그동안 엄마 감사해요 하고 인사시키고 마지막 수유를 하고, 미리 전문가하고는 약속을 하고 상담실을 나가시면 단유 관리를 해주면서 그림을 그려줘요. 곰돌이 그림을 그려주는데,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애기는 약속을 하고 빠이빠이는 했지만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젖을 달라고 다시 덤빌 때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유방에 곰돌이가 그려져 있고 젖꼭지는 어쩐지 없어지고
아기 입장에서는 정말 엄마 젖이 없어졌구나 생각하고 곰돌이를 미워하게 되죠. 거의 대부분이 울고불고는 하지만 엄마 젖을 빨려고는 안 해요. 그러면 1차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준비할 것은 아기가 빨대나 빨대컵이나 컵으로 잘 마실 수 있도록 준비는 이유식 때 이미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유를 시작한 날부터는 아기가 그 쭈쭈를 잊어버려야 되잖아요. 잊어버리도록 밖에 나가서 활동 좀 많이 시키고, 그날부터 저녁은 좀 늦은 저녁을 주고, 밤에는 그동안에 먹었던 것이 있기 때문에 배가 허전해요. 그래서 수분 보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걔가 좋아하는 음료나 물이나 이걸 준비했다가 찾으면 얼른 주고, 그리고 울더라도 엄마 젖을 달라고 하지 않으면 착하다고 칭찬을 엄청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칭찬 때문에 아기는 정말 우쭈쭈 해서 좀 참을 수 있고, 이 곰돌이 단유법은 아기가 젖을 끊는데 가장 빠른 길이에요. 예를 들어서 꼭지에다가 뭐 그 빨간 약 바르고 쓴 거, 식초 이런 거 바르면은 심한 아기들은 와서 빨아서 자기가 먹고 또 먹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엄마가 아파 이러면서 다녀하는 것은 걔가 끝까지 기다려요. 말은 못하지만 18개월, 19개월 정도 되는 아기들은 먹고 싶을 때마다 이러면서 표현을 하는 거죠. 엄마 아파서 자기 참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낮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은 좋지 않고, 내가 컸으니까 나는 참고 좋은 거 애기들이 준다, 이런 느낌으로 단유를 해야지 애기가 정서상으로 좋은 거고요. 이런 단유법은 정말 엄마나 애기가 이제 정말로 스스로 독립하는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도 아기를 뚝 떼서 독립시키는 거고, 아기 입장에서도 엄마랑 정말로 이제는 결별을 해서 스스로 독립하면서 자립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에 엄마한테는 건강한 유방을 유지하고 아기한테는 스스로 하는 첫걸음을 배우는 일이어서 단유는 굉장히 중요한 누이 수유의 마지막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